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집합의 뜻과 표현이잖아. 집합이 뭔지, 그지? 지금 테스트 본 거 맞지? 집합이 뭔지 배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집합을 알면 이제 그걸 연산을 할 거래. 연산이라는 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사칙 연산할 때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맞지? 그런 거. 그 연산을 하는 건데, 물론 막 곱하기 나누기까지 막 이런 게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집합을 어쨌든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잘 해놔야 또 이 다음 단원이 명제거든, 명제. 그래서 집합이랑 명제라는 단원이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잘 해놔야 명제가 좀 그나마 수월하다. 명제가 좀 졸라 어렵거든, 진짜. 많이 어려운 단원이라서. 이것도 좀 어려워. 집합의 연산도 좀 어려운데 그나마 명제보다는 좀 쉬우니까 잘 봐봐. 집합의 연산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뭔가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래서 집합을 더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여기 뭐 나와 있냐면 합집합이랑 이제 교집합이라는 게 나와 있어. 이걸 좀 설명하려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집합이 1, 2, 3을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고 한번 해볼게. B라는 집합이 3, 4, 5를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고 해볼게. 잘 봐.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하는 것들은 정의야, 정의. 약속 같은 거. 왜 이렇게 해요라는 건 이유가 없고 그냥 이렇게 계산하지 라고 하는 약속이니까 아 그렇구나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 잘 봐. 첫 번째 합집합이라는 걸 좀 설명할 건데, 합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집합을 더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더한다라는 걸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겠지만, 집합에서는 더한다라는 걸 이렇게 안 쓸 거고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보통 컵을 세워놓은 모양 혹은 U자 모양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아 이게 합집합의 뜻이구나. 읽을 때는 A 합집합 B라고 읽어주면 되고, 그냥 난 줄여서 빠르게 그냥 A 합 B 이렇게 읽을게. 적당히. 근데 A 합집합 B라고 읽어주면 되고, 합집합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럼 집합을 더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 집합이랑 이 집합을 더할 건데 그 더한다라는 건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와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한꺼번에 써주면 그게 합집합이야. 그래서 한꺼번에 쓸 건데 1, 2, 3 쓸 건데 3, 3은 여기 중복되잖아. 근데 어떤 하나의 집합에는 원소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거든. 중복 생략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4하고 5까지만 딱 써줄 거다. 요게 합집합이야.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거 그냥 어떤 두 집합에 있는 원소를 다 써줄 건데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이런 느낌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야.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원소가 1, 2, 3인 거고 B 원소가 3, 4, 5인 거지. 이렇게. 그지? 그때 너네한테 A 합집합 B가 어디냐라고 하면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렇게. 요게 A 합집합 B야.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건 A의 원소와 B의 원소를 다 더했을 거고 중복되는 건 한 번만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요게 합집합. 그럼 두 번째, 합집합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알면 왠지 차집합을 먼저 배우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교집합을 먼저 배울 겁니다. 교집합. 교집합. 이 교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집합에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교차하는 부분. 쉽게 말하면 집합에 교차한다. 집합의 공통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때 A랑 B랑 교집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기호가 어떻게 되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을 같이 배우는 이유가 있어. 합집합이 요 기호면 교집합은 요거야. 요 컵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걸 우린 교집합이라 그래서 읽을 때는 A 교집합 B. 줄여서 그냥 A 교 B라고 읽어줄게. 알겠지? 그럼 교집합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중복되는 거,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교차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겹치는 원소는 3밖에 없죠.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야. 되게 별거 아니잖아, 맞지? 왜 이렇게 연산해야 돼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이유가 없지. 약속인데. 그냥 교집합은 이렇게 하재라고 약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보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교집합은 어딜 얘기하는 거냐? 여길 얘기한다라는 거. 요게 교집합이야. 알겠지? 그래서 교집합을 구하는 방법은 교차하는 부분. 그러면서 여기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 합집합과 교집합을 있잖아. 서로 이제 부정의 관계야, 부정. 합집합의 부정은 교집합이고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라는 걸 좀 기억해줘야 돼. 이게 왜요라고 하면은 조금 더 배우고 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좀 일단 받아들여줘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서로 부정관계라는 거. 그래서 합집합의 부정이 교집합이라서 기호도 뭔가 반대되는 느낌으로 나온 거야 실제로. 그래서 얘랑은 서로 부정관계라는 거. 그러면서 이 합집합의 의미를 한글로 얘기하면 보통 뭐라고도 많이 얘기하냐면 또는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또는. 그 다음 교집합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라고 합니다. 이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를 너네가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또는이라는 것과 그리고의 뜻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퇴근하고 맘스터치 아니면 또는 맘스터치 또는 버거킹을 먹을 거야 라고 했어. 그럼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선생님은 오늘 맘스터치만 먹거나 아니면 버거킹을 먹겠네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그게 아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나는 오늘 다시 한번 맘스터치를 먹거나 또는 버거킹을 먹을 거야 라고 하잖아. 그러면 맘스터치만 먹어도 돼. 버거킹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그 의미야. 왜? 또는이 아까 합집합이라 그랬는데 또는은 요 영역이거든. 맘스터치만 먹어도 되고 그지? 버거킹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요게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의 의미야.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난 맘스터치 또는 버거킹 먹을 거야 하면 둘 중에 하나 먹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나는 맘스터치 또는 버거킹 먹을 거야 하면 이 새끼 둘 중에 하나 먹겠는데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은 맘스터치만 먹어도 되고 버거킹만 먹어도 되고 둘 다 먹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둘 다 먹는 건 이건 그리고 잘 봐. 나는 오늘 맘스터치랑 그리고 버거킹을 먹을 거야 라고 했어. 그럼 저 새끼 둘 다 처먹겠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그리고라는 건 뭐야? 둘 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라는 건 여기 겹치는 부분, 여기만 얘기하는 거. 맘스터치도 먹고 버거킹도 먹는 요 영역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또는과 그리고가 요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러면서 둘이 부정관계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갈 거거든. 이게 뭔 반대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는 좀 외워줘야 돼. 알겠지? 서로 부정관계다. 이 내용이 나와 있다. 한번 읽어보면 합집합이라는 건 A에도 속하거나 B에도 속하는 거. A에 속해도 되고 B에도 속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거지. 아마 그림은 잘 색칠돼 있을 거야. 기호는 이렇게 쓸 거고 합집합은 또는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그다음 교집합이라는 건 A에도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해야 된다는 거. 겹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기호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의 의미를 얘기한다는 거. 알겠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집합이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Y라는 집합은 3, 4를 원소로 한번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예를 들어 X 합 Y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합집합의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 X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와 Y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는 거야. 맞지?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는 1, 2, 3, 4예요 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그치? 모든 원소 다 쓰면 되니까. 맞지? 그럼 이어서 X 교집합 Y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X 교 Y의 뜻은 뭐라고? X랑 Y의 모든 교집합을 구하는 건데 교집합이 있어? 없다고. 왜? 교집합이라는 건 교차하는 거, 겹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얘는 X가 이렇게 생겼으면 Y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치? X가 1, 2면 Y는 3, 4를 원소로 가는 거니까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알겠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 그때 잘 봐. 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이런 상황 있잖아. 요 상황을 수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서로소. 너네가 서로소라는 걸 처음 듣는 건 아니거든. 이런 거 있잖아. 8과 9는 서로소 관계지. 이게 왜 서로소 관계라고 하냐면 둘이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 말고 없는 거야. 그치? 최대 공약수가 1인 상황. 그치? 그래서 둘이 서로소 관계다 하잖아. 그래서 두 숫자는 서로소 관계야 라고 얘기하잖아. 숫자에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냐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쉽게 말하면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두 집합은 서로소 관계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X는 서로소야, Y는 서로소야 이런 말은 없어. X랑 Y는 서로소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두 개의 집합은 서로소 관계야, 서로소야 라고 하는 거지. 야 너는 서로소야 이런 말은 없다고. 서로소는 어떤 두 집합의 관계인데 그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태를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내용이 또 나와 있다. 서로소라는 건 두 집합에서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쉽게 말하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때 우리는 두 집합은 서로소 관계다, 서로소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 알겠지?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된다. 알겠지? 이렇게. 요거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건 별거 아니죠, 맞죠? 이어서 그럼 이어서 집합 먼저 다 가르칠게. 자, 합집합이랑 이제 교집합 배웠고, 두 번째 이제 여집합이라는 거 좀 가르칠 건데, 여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 여의 의미가 뭐냐면 니네 여집합하면 그거 생각하면 되거든. 여사건. 근데 여사건이 뭐야? 반대되는 사건이지. 그치? 내가 어떤 적어도 하나의 홀수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럼 짝수로만 갖는 경우 전체에서 뺀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맞지? 그래서 반대되는 사건을 구하는 거 여사건이라고 하잖아. 그치? 여집합도 마찬가지야. 반대되는 집합을 구하는 게 여집합인 거야. 그럼 여집합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X라는 집합이 원소가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야, 이 x라는 집합의 여집합을 구해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럼 1, 2, 3이 아닌 나머지 것들을 얘기하는 게 여집합이거든. 그럼 1, 2, 3이 아닌 나머지가 뭔데? 4, 5, 6, 7이야? 라고 하면 안 돼. 왜 안 되는 거냐? 1, 2, 3이 아니라는 건 1.1일 수도 있고 1.2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는 거잖아. 심지어 우리가 집합 안에는 원소가 꼭 숫자만 들어가? 그건 아니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든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1, 2, 3이 아닌 거는 너무 다양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여집합을 일단 논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전체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네한테 어떤 제한을 주는 거야. 어떤 제한을 주는 거거든. 이 전체 집합이라는 건 기호로 U자의 알파벳을 쓸 거야. 유니버셜 이용해가지고 U자라는 알파벳을 쓸 거고 어떤 제한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전체 집합 U가 1, 2, 3, 4, 5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너네한테 X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X가 이거였잖아. 그럼 1, 2, 3에서 그 반대는 뭐가 되는 거냐? 4,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집합은 4, 5예요 라고 써줄 거고 그게 X라는 집합의 여집합이라는 의미로 X집합의 지수 자리에다가 C라고 써주면 이게 여집합이라는 뜻이야. 이게 왜요? 라고 하면 또 이유가 없다 그랬어. 약속이야. X 위에다 C라고 쓰잖아. 아, X의 여집합 얘기하는 거구나. X의 여집합은 1, 2, 3의 반대인데 전체가 1, 2, 3, 4, 5니까 1, 2, 3이 아닌 건 나머지 4, 5겠지 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거야. 전체 집합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거든. 요 U자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야. 1, 2, 3. 그 다음에 4, 5가 요 밖에 있는 거지. 그때 A가 아닌 부분, A가 여기잖아. 그지? 여기 A면 안 되는데? X인데? 자, X. X가 아닌 부분이라고 하면 어디 부분 얘기하는 거야? 여기 부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게 X가 아닌 부분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X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집합이라는 건 X가 아닌 부분을 물어보는 거고 그 여집합을 얘기하려면 전체 집합이라는 뭔가 제한 조건을 줄 거야. 알겠지? 근데 합집합과 뭔가 기호가 헷갈릴 수 있잖아. 근데 필기체라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구분 잘 갈 거야. 알겠지? U자랑 합집합이랑 구분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우린 전체 집합이라 한다. 전체 집합은 합집합 기호를 쓴 게 아니라 알파벳 U를 사용한 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이걸 우린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이어서 차집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드디어 차집합. 차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냐? 집합을 빼는 거야. 집합을.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집합이 1, 2, 3이고요. B라는 집합이 3, 4, 5라고 한번 해보자. 또 편한 걸로 가볼게. 그때 너네한테 차집합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차집합도 기호가 뭔가 다르지 않고 얘는 이렇게 써주면 돼.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처럼 그냥 A 차집합 B 이렇게 써주면 돼. 따로 특별한 기호가 없어. 그래서 A 차집합 B라고 읽어주면 되고 그냥 뭐 A 차 B라고 읽을게. 그냥 짧게. 그래서 A 차 B 이걸 구해달라고 하잖아. 차집합의 의미는 뭐냐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B라는 집합을 뺄 거거든. 그럼 집합과 집합을 뺀다라는 게 또 무슨 의미냐 이거야. 그지? 그래서 또 수학자들끼리 약속을 한 거야. A 차집합 B는 어딜 얘기하는 거냐? A 차집합 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그래서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A라는 집합에서 B를 어떻게 뺄 거냐? A라는 집합에서 B랑 겹치는 거 있지. 그거를 제거하는 거야. A라는 집합에서 B랑 겹치는 것만 제거돼서 얘는 뭐가 되냐? 1, 2가 되는 거야. 1, 2. 그래서 A 차집합 B는 1, 2인 거야. 그럼 이어서 만약에 너네한테 B 차집합 A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B 차집합 A는 뭐가 될까? 유건아. B에서 A를 빼면 어떤 의미일까? 4, 5라고 하면 되는 거야. 왜? B라는 집합에서 A랑 겹치는 걸 제거해주면 돼. 그래서 뭐가 된다? 4, 5다라고 해주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요게 차집합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줘야 되는 게 차집합이라는 거 있잖아. A 차집합 B를 할 때랑 B 차집합 A를 할 때는 결과가 어때? 달라. 그치? 그래서 차집합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불가능해. 근데 있잖아. 여기서 A 합 B를 구해볼까? A 합 B. 자, 여기서 A 합 B를 구하라 그러면 아까 합집합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모든 원소를 다 쓸 거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돼? 1, 2, 3, 4, 5라고 쓰면 되는 거지. 요렇게. 근데 잘 봐. 내가 이거를 B 합집합 A라고 한다 해서 결과가 달라질까? 당연히 똑같겠지. 원소를 다 더할 건데, 맞지? 그래서 A 합 B랑 B 합 A는 사실 똑같아.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고. 근데 차집합은 교환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생각해줘야 돼. 그럼 물어볼게. A 교 B가 뭘까, 수아야? A 교 B. 요게 A고 요게 B야. A 교 B는 얼마일 것 같아?
교집합인데 아까 교집합은 뭐라 그랬어? 겹치는 거, 공통되는 거 얘기하는 거였어. 겹치는 게 뭐야? 3밖에 없는 거야. 3. 그래서 3이라고 써주면 된다. 그래서 A교 B는 요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A교 B를 구하라고 하나 B교 A를 구하라고 하나 결과가 어때? 똑같겠지. A랑 B랑 겹치나 B랑 A랑 겹치나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A교 B를 구하나 B교 A를 구하나 똑같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교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나온다. 그래서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뭐가 가능해? 교환 법칙이 가능해. 근데 차집합만 교환 법칙이 안 된다. 여집합은 뭐 교환할 것도 없지. 왜? 얘는 집합 하나에 대한 연산인데. 그지? 그래서 여집합은 뭐 교환할 거 없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것도 한번 얘기해볼까? 야, 여집합에서 내가 X의 여집합이 이거라고 했거든? 그럼 X의 여집합을 구하면 당연히 뭐라고 쓰면 될까? 야, 어떤 집합을 여집합했어. 뭐야? 반대되는 거 구하래. 그거에 또 반대되는 거 구하래. 그럼 뭐야? 당연히 X지. 그치? 여집합은, 얘 여집합을 반대되는 거 구하고 반대되는 거 구하고. 그럼 당연히 자기 자신 돌아오겠지. 그래서 여집합은 어떤 느낌으로 생각이 되냐면 얘는 약간 부정의 느낌으로 생각해도 돼. 아까 부정관계 내가 얘기했잖아. 합집합의 부정이 교집합이라고 막 얘기했지. 그치? 그래서 여집합은 부정의 느낌이라고 생각해두는 게 좋아. 그래서 서로 부정한다. 그래서 부정을 하면 다시 자기 자신 긍정으로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맞지? 그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여집합은 당연히 자기 자신이라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된다. 이거를 그냥 집합의 연산 용어들이야. 용어. 뭐 배웠냐면 합집합 배웠고 합집합이 뭐야? 두 집합의 원소를 다 더하는 거. 교집합 배웠어. 교집합 뭐야? 두 집합의 공통 부분 구하는 거. 그치? 그 다음 여집합 배웠어. 여집합은 뭐야? 반대되는 거. 그 집합이 아닌 부분을 구하는 거. 여집합. 그 다음 전체 집합은 제한 조건. 어떤 전체 안에서 그 집합 안에서 놀 거야. 이 집합 안에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올 거야. 그 전체 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이라는 건 뭐야? A 차집합 B를 구하라 그러면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고 B 차집합 A를 구하라 그러면 B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면 돼. 그래서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불가능.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있잖아. 이 차집합은 있잖아. 교환 법칙이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연산이 되게 더러워. 그래서 보통 차집합은 있잖아. 교환 법칙이 가능하게 하려고 한번 바꿔줄 수가 있어. 이 A 차집합 B는 있잖아. 사실 뭐라고 바꿔줄 수 있냐면 얘는 A 교 B 여집합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 이 A 차집합 B라는 건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계산해도 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게 왜 똑같은데요? 라고 하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거든. 거의 집합의 연산의 모든 증명은 다 벤 다이어그램이니까 한번 봐봐. 잘 봐. 좀 그러니까 번거로워. 이걸 맨날 다 그려주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네가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돼야 되거든. 잘 봐. 자, 너네한테 이거야. A 차집합 B라는 건 이제 요 의미라는 건 아까 알았어. 맞지? 그럼 자, 물어볼게. A 교 B 열을 한번 생각해볼게. A랑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A 집합이 어디냐면 여기인 거야. 그지? B의 여집합이 어디냐면 B의 여집합은 여기인 거야. 이렇게. 맞아? 요게 B가 아닌 부분이고 요게 A인 거지. 얘네들의 뭘 구하래? 교집합 구하래. 겹치는 부분 구하래. 얘랑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어디야? 여기지,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도 되는구나 라고 외우는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기억해놔야 돼. A 차집합 B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어서 얘를 보통 그냥 외울 때 네 글자로 앞교 뒤여라고 외우거든 보통 우리는. 그래서 A 차집합 B는 앞교 뒤여로 바꿀 수 있다. 뭐라고 소정아? 앞교 뒤여.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으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교집합으로 바꾸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게 가능해지거든. 이렇게. 그래서 연산이 좀 편해져. 그래서 차집합은 교환이 불가능하니까 차집합을 막 교환하고 싶으면 앞교 뒤어로 바꿔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차집합은 앞교 뒤어로 바꿀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 자, 이제 집합이 뭔지는 다 가르쳤어. 이제 본격적으로 연산을 해야 돼. 집합의 연산을 하려면 니네 예를 들어 어떤 숫자의 계산을 할 때도 막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다시 막 묶고 막 이러잖아.
마찬가지로 집합도 그런 법칙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법칙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2개 정도 더 가르칠 거야. 잘 봐. 일단 첫 번째 교환 법칙이라는 건 아까 설명했어. 순서가 좀 달라. 그냥 칠판 보면 돼. A 합 B를 하나 B 합 A를 하나 결과는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 합집합은 당연히 모든 원소를 다 더하는 거니까 야 A랑 B랑 모든 원소를 더해 라고 하나 B랑 A랑 모든 원소를 다 더해 라고 하나 똑같다고. 그지? 그 다음 교집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가능한데 나머지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그 다음 결합이라는 게 있어. 결합 법칙이랑 분배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을 너네가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합 법칙은 보여줄게. 잘 봐. 이거야. A 합 B 합 C 요거랑 A 교 B 교 C 요게 결합 법칙이고요. 분배 법칙은 A 합 B 설명해 줄 거니까 일단 기다려봐. 교 C 얘는 A 교 B 합 C 요게 분배 법칙이야. 차이가 뭔지를 느껴보자면 한우가 결합은 있잖아. 괄호 안에 있는 연산기호랑 밖에 있는 연산기호가 어때? 똑같아. 얘도 합이면 얘도 교 똑같아. 근데 분배는 뭐냐면 안쪽에 있는 연산기호랑 바깥쪽에 있는 연산기호가 어때? 얘는 합이면 얘는 교고 얘는 교면 얘는 합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얘기해. 결합은 겉과 속이 같으면 결합. 분배는 겉과 속이 다르면 분배라고 보통 외웁니다. 연산기호가. 그래서 결합과 분배인데 결합은 무슨 의미냐면 결합이라는 건 묶는 거잖아. 그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게 자유로운 거야. 무슨 말이냐? A 합 B 합 C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아. A 합 B 합 C랑 똑같아. 이건 또 뭐랑 똑같냐면 얘는 A 합 B 합 C랑 똑같아. 그래서 같은 연산기호로 나와 있잖아.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똑같잖아. 그럼 결합을 마음대로 묶었다 풀었다 해도 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풀면 뭐라고 되냐면 A교 B교 C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A교 B교 C라고 써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래서 결합은 마음대로 이걸 묶었다 풀었다 해도 된다. 한번 확인해 보면 이거야. 잘 봐. A가 이렇게 있고 증명은 다 벤 다이어그램이야. 이렇게 있어. 자, 첫 번째 A교 B에다가 교집합 C를 구한대. 자, A랑 B랑 교집합 구하면 교집합의 의미가 뭐라고 수아야? 겹치는 거. A랑 B랑 겹치는 거라서 A교 B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요게 A교 B야. 그치? A교 B. A교 B랑 C라는 집합과 또 교집합 구하래. 요 노란색이랑 C랑 겹치는 거. C가 어딨어? 요거잖아. 그 C랑 겹치는 거 어디야? 여기밖에 안 되는 거지. 지금 색깔이 비슷해서. 그치? 요게 이제 A교 B교 C야. 그치? 근데 잘 봐. 내가 B교 C 한 다음에 A를 해볼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어. 그럼 B교 C를 먼저 풀면 어떻게 돼? 여기잖아. 그지? 거기다 그놈과 A를 교집합하래.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되겠지. 또 여기가 칠해지겠지. 요렇게. 그치? 결과가 어차피 똑같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결합은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같으면 걔를 결합을 마음대로 묶었다 풀었다 해도 된다 이거야. 알겠지? 자유롭다 이거야.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면 뭐 한다고? 분배 법칙이라는 건데 분배 법칙이 뭐 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잘 봐. 너는 A 플러스 B에 곱하기 C를 해달래. 이거 분배 어떻게 해? 곱하기 C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A 곱하기 C, B 곱하기 C에다가 더하기네 더하기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를 분배하는 방법은 요 교 C를 있지. 걔를 여기다 분배해주면 돼. 그럼 어떻게 분배가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A 교 C, B 교 C인데 A랑 B랑 합집합으로 연결되어 있었잖아.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봐봐. 얘도 요 합 C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야. 그럼 얘는 A 합 C, B 합 C인데 가운데가 교니까 교라고 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얘랑 똑같은 거야. 확인해보자. 잘 봐. 확인해보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어. 자, 얘부터 가볼게. 얘는 뭐야? A교 B에다가 A교 B가 어디야?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거에다가 A교 B에다가 합집합 C를 하래. 합집합의 의미가 뭐였어? 합집합의 의미가 뭐였어 얘들아? 다 더하는 거. 다 더하는 거. 그럼 여기다가 C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C도 더하면 C 여기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이 합해지니까 어떻게 돼? 이런 모양이 되는 거지. 맞아? 이게 A, 교, B 구한 다음에 합집합 C를 한 거야. 근데 잘 봐. 이번에 얘로 가볼게. 얘로. 그럼 얘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 얘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C가 이렇게 있다.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얘는 뭘 구하라 해? A 합 C를 먼저 구하래. A 합 C가 어디야? 여기야. 맞아? 두 번째, 얘는 뭘 구하래? B 합 C를 구하래. B 합 C가 어디야? B 합 C. 자, 어려워. 이때 뭘 구하래? 그 A 합 C와 B 합 C의 교집합 구하래. 교집합이 뭐라고? 겹치는 거. A 합 C와 B 합 C의 겹치는 부분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공존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파란색밖에 없고 여긴 노란색밖에 없지. 노란색과 파란색이 같이 있는 데는 여기야. 이렇게. 그래서 요 분홍색이 얘랑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좀 어렵지, 그지? 한 번 더 가볼까? 자, 이걸로 한 번 더 가볼게. 얘도 분배하면 이거랑 똑같다며. 확인해보자. 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 A 합 B를 구하라 그러면 어디가 나와? A 합 B? A 합 B? 여기. 이게 A 합 B야. 그 다음 그거와 C와의 교집합이잖아. A 합 B랑 C랑 교집합 구하면 어디야? 이게 이 파란색이랑 C라는 애랑 겹치는 부분. 어디냐면 칠할게. 칠한다. 여기가 나와야 돼. 이 보라색이. 확인해보자. 자, 얘도 봐봐.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C가 이렇게 있어. 그때 너네한테 A교 C와 B교 C를 합하래. A교 C는 어디야? 여기 얘기하는 거야. 맞아? B교 C는 어디야?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거를 합하래. 그럼 이 모양 나오잖아. 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분배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증명이 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하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사실 있잖아. 이걸 내가 맨날 지금 이걸 그려주는 게 지금은 그려주겠지만 너네가 이거 문제 풀 때 매번 다 그릴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뭘 연습을 해야 되냐?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걸 연습해야 돼.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아, 요게 요 영역이구나. 아, A교 B는 여기 부분이지. 뭐 B 합 C는 여기 영역이지. 이게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는 애들이 집합 연산을 잘해.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진짜 백날 천날 생각해봐야 어떨 때 이거 어디지? 이게 어디지? 막 이게 헷갈려. 외워서 푸는 건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돼. 적당히로 절대 못 풀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애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이 안 돼서. 그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그려줄 때 연습이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배라고 한다. 근데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겉과 속이 같으면 결합. 겉과 속이 다르면 분배.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줍니다. 이걸 우린 결합과 분배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결합과 분배라고 하는데 또 하나 내가 두 가지 추가해서 가르친다 했잖아. 두 번째, 세 번째가? 네 번째 추가할 거. 흡수 법칙이라는 걸 좀 가르치고 흡수. 흡수라는 건 뭐냐면 잘 봐. 집중해봐. 얘는 A 합 B 교 B야. 요걸 우린 흡수라 그래. 얘가 흡수야. 무슨 말이냐?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지. 그럼 이거 분배 아닌가요? 하는데 얘는 흡수야. 왜 흡수냐면 잘 봐. 얘를 계산 한번 해볼게. 너네가 보통 겉과 속이 다르니까 이거 분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분배해도 돼. 분배하면 어떻게 되냐? A교 B 합 B교 B가 되는 거야. 그렇지? 교 B가 이렇게 분배되니까. 그럼 물어볼게. B랑 교집합을 구하면 뭐가 나올까? 어떤 B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에 겹치는 부분을 구하래. 똑같은 애들끼리 겹치는 부분을 구하면 당연히 B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B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얘는 A교 B 합 B가 되는 거야. 얘는 B니까. 그럼 또 이제 뭐야? 겉과 속이 또 연산기호가 다르지. 그럼 합 B를 또 뭐 해야 돼? 또 분배해야 돼. 합 B를 분배하면 어떻게 돼? A 합 B, B 합 B인데 가운데 연산기호 교가 되는 거야. 근데 또 보니까 B랑 합집합을 하면 뭐가 나올까? 그것도 B라고. 왜? B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더할 건데 2B가 되는 게 아니죠. 집합을 더할 때는 중복 생략할 거니까 그냥 B가 될 거라는 거지. 얘 또 B잖아. 그래서 뭐가 되냐? 얘는 A 합 B 교 B가 된다 이거지. 근데 그게 얘랑 똑같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해보나마는 의미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그냥 벤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야 돼. 생각해봐.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A 합 B를 구하라 그러면 어디야? 여기야. 그지? 그거랑 B랑 교집합 구하래. B가 어디 있는데? 이거잖아.
그래서 그냥 얘는 뭐야? B인 거야. 그래서 보통 흡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지. 그때 안쪽에 있는 집합과 바깥쪽에 있는 집합 중에 하나라도 똑같잖아? 그럼 무조건 바깥쪽에 있는 집합으로 흡수돼. 라고 해서 흡수법칙이라고 가르치는 거야. 원래 정식 명칭은 아니거든. 원래 이런 명칭은 없어. 근데 그냥 우리끼리 외우는 거야. 다시 한번, 자, 너네한테 한번 결론 해줄게. 이거야. 흡수법칙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겉과 속이 얘도 달라야 돼. 얘도 겉과 속이 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A 합 B 교 B를 구하라잖아? 얘는 B로 흡수되고요. 얘를 A 교 B 합 B를 구하라잖아? 얘는 B로 흡수되는 거야. 항상 바깥쪽에 똑같은 걸로 흡수돼. 예를 들어 이거야. 너네한테 A 차집합 B 합 A래. 자, 이걸 풀어달라고 하잖아? 얘 어떻게 푸는 거냐? 차집합은 아까 내가 뭐라고 잠깐 바꿀 수 있다 그랬냐면 앞교 디어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맞지? 그럼 어떻게 부르면 돼, 윤신아? A 얘 차집합 어떻게 바꿀 수 있다 했지? 앞교 디어. 어떻게 돼?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된다고. 이게 앞교 디어야. 그 다음 뭐 하면 돼, 여기다? 합 A 할 거야. 그럼 얘는 겉과 속의 연산기호가 다르네. 무슨 법칙? 분배인 줄 알았거든? 근데 안쪽에 있는 집합이랑 바깥쪽에 있는 집합이 A로 똑같지. 얘는 풀어보나 마나 A일 거야. 확인해보는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 A교 B 여가 아까 A 차집합 B인 거 알지? A 차집합 B가 어디야? 여기야. 그거랑 A랑 합집합한데 A랑 더한데 그럼 이거겠지. A지. 그치? 어차피 A인 거야. 맞지? 이거 흡수 법칙이야. 알겠지? 요거 좀 기억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놔. 지금 적어놔. 결합은 겉과 속이 같다. 분배는 겉과 속이 다르다. 흡수는 겉과 속이 다른데 이렇게 된다라고 좀 적어놔. 이렇게. 한번 적어. 자, 이어서. 자, 마지막 법칙, 여기 이제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명한 법칙인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얘는 되게 간단해. 너네한테 어떤 A 합 B, 이 연산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연산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래. 혹은 예를 들어, A 교 B. 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연산에 대한 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결론부터 얘기할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A도 여집합이 되고요. B도 여집합이 되는데 합집합의 여집합, 합집합의 부정은 뭐냐면 교집합인 거야. 아까 여집합은 부정의 느낌이라고 했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뀌어. 자, 얘도 좀 이따 보여줄게. 자, 얘도 봐봐. A 교 B 연은 어떻게 되냐? A도 부정되고 B도 부정되는데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이 되는 거야. 한번 확인해 볼게. 얘로 한번 확인해 볼게. 잘 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A 교 B가 어디야? A 교 B. 여기지, 여기. 그거에 뭐 할 거야? 부정. 그거에 부정.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 빼고 다 칠해지겠지. 이게 A 교 B의 부정인 거야. 그럼 얘로 한번 가보자. 자, 얘는 전체가 이렇게 있어. A가 이렇게 있고, 좀 헷갈릴 수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자, A의 여집합이 어디냐면 A가 아닌 부분. A의 여집합은 어디야? A가 아닌 부분? 여기야. 집중해야 돼. 이거 좀 그림이 좀 이렇게 갈게. 이렇게. 이게 A의 여집합. 그럼 자, 이어서 B의 여집합은 어디냐? B가 아닌 부분. 요 B가 아니어야 돼. 그럼 어디야? 이거야. 이거지. 이렇게.
그지? 이 초록색이랑 이 파란색을 합집합해야지 이 그림이 나오는 거야. 교집합을 구하면 어디 나오냐? 여기 밖에 테두리만 나와. 파란색과 초록색이 겹쳐지는 부분. 합집합해야 여기도 다 색칠이 된다고. 그지? 합집합이 맞는 거지. 그래서 A 교 B의 여집합을 구하면 A도 부정, B도 부정 되는데 교집합도 부정이 돼서 합집합이 돼야 되고 합집합을 부정하면 교집합이 된다라고 외워야 돼. 되게 별거 아니거든? 외워야 돼.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들은 왜요가 아니야. 왜 이렇게 해요가 아니라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니네 3 곱하기 2가 왜 6이야? 3을 두 번 더해서 6 나왔어 여기 하는데 그냥 3 곱하기 2는 6이라고 외우잖아. 그런 것처럼 외워야 돼. 구구단처럼. 왜? 연산 법칙이니까. 그치?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곱셈 공식처럼 외워놔야 돼. 알겠지? 그걸 좀 기억해 주면 된다. 그러고 나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이제 끝났어. 이것만 읽어보면 돼. 잘 봐. 얘는 읽으면서 이해하면 끝나. 집중해야 돼. 진짜 집중해야 돼. 이거 이해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진짜 이거 이해 못하면 문제 못 풀어. 진짜 이제 잡아. 집중해봐. 되게 별거 아닌 내용이야.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가볼게. 아까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1번. 야 A란 애랑 A란 애를 합집합하겠대. A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을 다 더한대.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야. 2A가 아니라 맞지? 합집합은. 그치? 그 다음 A라는 집합과 A라는 집합을 교집합 구하면 당연히 뭐가 돼? 그것도 A인 거야. 겹치는 부분 구하면 그냥 A 자기 자신일 테니까. 이어서 공집합이 뭔지 알잖아. A랑 공집합이랑 합집합을 한대. A랑 공집합이랑 모든 원소를 더해봤자 A겠지. 왜? 공집합의 의미는 없으니까. 그럼 A랑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구하면 뭐가 돼? 그거는 공집합인 거야. 왜? A랑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애랑 A랑 공통 부분을 찾으면 있어? 없을 거 아니야. 공집합인 거야. 그지? 그 다음 이어서 A라는 어떤 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을 구하겠대. 그럼 당연히 뭐가 나와? 전체 여기 써있기도 하잖아. 전체 집합이랑 A랑 합집합을 구하면 전체 안에서 놀겠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그 다음 A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을 구하면 뭐가 나와? A가 나오는 거야. 전체 집합 안에 A가 있는데 그거랑 겹치는 부분은 A밖에 없거든. A가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가야 돼. 이거 이해가 가야 돼. 이거 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미쳐 그게. 머릿속으로 그려줘야 돼. 이어서 4번. 요건 조금 이해 안 갈 수 있는데 근데 당연한 거야. 전체 집합이 우리가 어떤 제한 조건이라고 했잖아. 이만큼만 볼 거라고 약속을 했어. 그 안에서 전체가 아닌 부분을 구하래. 그럼 뭐야? 당연히 공집합인 거지. 전체가 아닌 거 그냥 없는 거야. 공집합인 거야. 그럼 반대로 공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의 반대는 전체 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죠.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당연히 자기 자신 된다는 거. 여집합을 2번 하면 자기 자신. 그 다음에 A랑 자 집중해봐. 어떤 A라는 집합과 A가 아닌 부분을 합했대. A가 요만큼이야. A가 아닌 부분까지 다 더했어. 그럼 뭐가 돼? 전체 다가 되는 거지. 야 A랑 A가 아닌 부분을 더하면 전체 다가 돼야지. 그치? 야 홀수랑 홀수가 아닌 거 다 더해봐. 그럼 뭐야? 모든 숫자잖아. 홀수 짝수인데. 그치? 그 느낌인 거지. 그치? 그 다음 이어서 A랑 A가 아닌 부분에 겹치는 부분을 구하래. 야 홀수랑 홀수가 아닌 부분에 공통 부분이 있어? 없잖아. 공집합이 되는 거야. A랑 A가 아닌 부분은 겹칠 수가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공집합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죠. A 차집합 B는 뭐라고 바꿀 수 있다고 윤신아? 합집합은 뭐? 합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잖아. 내가 이거 뭐라고 딱 외우라 그래서 사저성어 앞, 교, 뒤, 여라고 이것도 잠깐 써놓자. 앞교, 뒤요. 이거 잠깐 써놔. 뭐라고 윤신아? 앞교, 뒤요. 빨리 쓰면서 계속 얘기해. 뭐라고 윤신아? 크게. 뭐라고? 교가 뭐야? 교집합. 여는 뭐야? 여사건 아니야. 여집합, 여집합. 알겠지?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 순서로 써주면 된다. 앞교, 뒤요. 앞교, 뒤요라고 써주면 돼. 앞교, 뒤요. 알겠지? 잘 봐. 그다음 이어서 잘 봐. 이거 되게 중요한데 여태까지 우리가 집합의 뜻과 표현에서는 야 누가 누구한테 포함돼? 그때 부분 집합 몇 개니? 막 이런 거 물어봤잖아. 야 A가 B에 포함된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알려줬거든. 근데 이제는 너네한테 이거를 직접적으로 안 알려주고 간접적으로 줄 거야. 무슨 말이냐? 잘 봐. 너네한테 A 합 B를 구했는데 걔가 B가 나왔대.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를 물어볼 거야. 무슨 말이냐? 잘 봐. A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B가 이렇게 있어. A가 이렇게 했다고 해봐. 자, 집중해봐. 자, 집중해. 내가 A랑 B랑 합집합을 구했거든? 근데 B가 나왔다란 말은
어차피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일 거야. 웬만하면. 이 그림일까 이 그림일까? B랑 A랑 B랑 합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대. 얘야. 내가 쓴 A, B 알파벳은 잘 이해가지? 이거 내가 글씨가 A, B. 얘가 B, A. 내가 A랑 B랑 합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다라는 건 소정아 1번일까 2번일까? 몇 번? 2번인 거야 2번. 찍은 거 아니지? 이해한 거 맞지? B랑 A랑 합집합을 하면 얘는 B야. 얘는 B랑 A랑 합집합하면 뭐 나와? A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보고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돼. 또 가볼게. 잘 봐. 하나 더. 잘 봐. 이번에 A 차집합 B를 구했는데 걔가 공집합이 나왔대. 이번에는 이 그림일까 이 그림일까? 1번이야 2번이야? A 차집합 B를 구했는데 공집합이 나왔대. 1번일까 2번일까? 다양한 1번이야 2번이야? 2번인 거야. 그치? 왜?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잖아. A에서 B랑 겹치는 걸 다 빼는 게 우리는 차집합이라 그랬거든. 공집합이야. 얘는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돼? 여기 테두리 남겠지. 그치? 요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어렵지만 거의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 그럼 그려놓고 생각해도 되고 이게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게 제일 베스트고.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A 교 B를 했는데 A가 나왔대. 자, 1번일까 2번일까 채아야?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대. 1번이야 2번이야? 1번? 2번이야 2번. 왜? A랑 B랑 교집합은 뭘 구하는 거야? 겹치는 부분을 구하는 건데 A랑 B랑 겹치는 건 B야. 영역이. 얘는 A랑 B랑 겹치는 영역은 A야. 요게 답인 거야. 알겠지? 요게 익숙해져야 돼. 당연히 어렵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여기 밑에도 많지만 이거는 뭐 일단 문제를 보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 보면 세 집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 가볼게. A라는 집합은 이미 나와 있으니까 내가 볼 때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B부터 가보자. B는 원소가 뭐냐면 X가 원소인데 그 X는 3, 4, 5 사이에 있는 거죠. 등호 포함이니까 3, 4, 5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 C는 12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12가 된다 이거지. 그치? 그거 가지고 이제 구해달래. 첫 번째 1번. A랑 B랑 교집합 구하면 원소가 뭐야? 교집합이 아까 뭐라 그랬어 계속? 교집합. 교집합이 뭐인 거야? 교차하는 거 맞지? 공통 부분인 거. 그래서 A랑 B랑 겹치는 원소가 뭐가 있나 했더니 뭐가 겹쳐? 4 하나 겹치는 거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다. 다음 2번은 B랑 C랑 합집합하기 때 그럼 B랑 C랑 원소를 다 더하는 거지, 그치? B랑 C랑 더하면 어떻게 돼? 1, 2, 3, 4, 5 더해지고 6, 10이니까 맞네. 또 맞다. 3번은 결합법칙이라서 풀어서 막 해도 되는데 일단 그냥 B랑 C랑 해보자. B랑 C랑 교집합 구하면 어떻게 돼? B랑 C랑 교집합. 얘 뭐가 될까, 준서야? 이제 안경 썼으니까 보이네? B랑 C 여기 있는데 B가 C. 뭐? 3, 4. 그 3, 4랑 A랑 교집합을 구하면 뭐가 돼? 3, 4랑 A랑 겹치는 게 뭐밖에 없어? 4밖에 없는데 이 새끼 3, 4라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치? 답 몇 번이야? 3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다음 보면 두 집합 A, B가 서로소인 거. 아까 서로소가 뭐라 그랬지, 혜진아? 서로소.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 여집합? 아니. 여집합? 서로소라는 게 아까 뭐라 했지? 서로소라는 게 뭐라 했지, 혜정아? 태민이가 봤대. 태민아 뭐야?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그치? 당연히 오늘 처음 배웠는데 당연히 헷갈리겠지, 그치? 문제 풀면서 계속 익숙해져야 돼. 교집합이, 서로소 관계라는 게 뭐라고?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 겹치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관계를 우린 서로소 관계라고 하는 거야. 맞지? 가볼게. 1번을 보면 원소가 X야. 근데 X는 뭐를 원소로 가져?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갔겠지. 이 방정식이 해니까. 얘는 X제곱이 넘어가면 1인 거지. 얘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지금 겹치는 원소가 있죠? 얘는 서로소 관계가 아닐 거야. 그죠? 2번은 6보다 크다지, 맞지? 그럼 7, 8, 9라고 하면 안 돼.
6.1, 6.1일 수도 있어. 실수 부분이기 때문에 뭔지 몰라.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9지. 아, 미안, 잘못 얘기했네. 플러스 마이너스 3이지. 그럼 플러스 3이도 마이너스 3도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냐? 없잖아. 얘가 서로수 관계네. 겹치는 거 없네. 답 몇 번? 2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서로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다음 보면 여집합이 나왔는데 다음 요거를 구해달래. 가보자. 야, A의 여집합이 2, 4, 6, 8, 11의 짝수의 느낌이네. 근데 전체가 뭔데?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나봐. 이렇게. 요게 이제 전체라고 하면 그때 너한테 A 여집합이 이거래. 그럼 A는 뭐가 될까? 2, 4, 6, 8, 10을 제외한 1, 3, 5, 7, 9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치? 이게 A가 되겠지. A의 여집합이 2, 4, 6, 8, 10이니까.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전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 A가 이렇게 있는 거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때 A랑 B랑 겹치는 원소가 뭐이냐면 1하고 5가 있네. 그럼 1하고 5는 여기 있겠네. A의 나머지 3, 7, 9는 여기 있는 거고 나머지 B는 1, 5, 8, 10은 여기 있는 거지. 그럼 전체 안에 원소가 원래는 1, 2도 있어야 되니까 2가 여기 있겠고 3, 4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을 거고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겠네. 그지? A 합 B에는 없어야 되니까.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래. A 합집합 B가 어딘데? 여기죠.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어디야? 요거 얘기하는 거네. 2, 4, 6.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4, 6이라고 써주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되게 별거 아니야, 맞지? 기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A 차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래. A 차집합. 자, A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짝수. B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3의 배수. 그럼 A 집합 구해보자. A 집합은 짝수니까 뭐가 되는 거냐? 2, 4, 6, 8, 10 언제까지 써야 돼? 가 아니라 전체가 제한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전체가 몇 가지야? 8까지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그 역할을 하는 게 전체 집합인 거야. 그 다음 B는 3의 배수니까 뭐야? 3하고 6인 거네. 이렇게. 그지? 그때 너네한테 A에서 B를 빼래. 그럼 물어볼게. A 차집합 B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될까? 아까 차집합의 의미가 뭐라 했어? A에서 B랑 겹치는 걸 제거하는 거야. 뭐가 겹쳐? 6이 겹치죠. 6을 제거하니까 뭐야? 2, 4, 8이 되는 거야. 이게 A 차집합 B야. 이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래. 그럼 전체에서 이거 빼고 다 구해주면 되는 거지. 뭐 있어? 1, 3, 5, 6, 7 이렇게 되라며. 답 5번이네. 5번. 그렇지?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어려워하면 안 돼, 얘들아. 이거 진짜 쉬운 거야. 알겠지? 벌써 쫄지 마, 알겠지? 아, 뭔 저 새끼 하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집중해봐. 들어봐. 이거 집합 맨날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 중1 때 배우던 거라니까 원래? 내가 얘기하지 않았나? 이거 원래 중1 때 배우던 거야. 이거 예전에 중1이 배우던 내용이야. 그럼 너는 중1 수준도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이거 못 풀면. 다음 보면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이렇게 있고 A 교 B가 이거고 A 합 B가 이거일 때 집합 B를 구해달래. 가볼게. 잘 봐. 전체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 안에서 A 집합과 B 집합이 있는 거야. A 집합이 이렇게 있고 B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자, 잘 봐. 첫 번째, A랑 B랑 교집합 안에는 원소가 3, 6이 있다는 건 여기에 3하고 6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A 교 B에 원소 3, 6이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A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3, 6을 제외한 나머지가 뭐야? 1, 2, 4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지. A에 있으면서 교집합에 있으면 안 되니까. 맞아? 그 다음 A 합 B는 A 집합과 B 집합을 합한 건데 1, 2, 3, 4, 6을 제외한 나머지 5하고 7은 여기 있어야지. 그래야 A 합 B에 들어가겠지. 그지? 근데 전체 집합이 있어? 뭐 특별한 언급 없네. 몰라도 되나봐. 왜? 어차피 뭘 구하래? 집합 B를 구하래. 그럼 집합 B는 뭐야? 원소? 3, 5, 6, 7이네요 라고 써주면 되겠지. 3, 5, 6, 7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다음. 느낌 쎄한데 이거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듣는 느낌인데. A 교 B의 원소가 1, 2래. 교집합의 원소가 1, 2라는 게 무슨 말이야? 교집합은 뭘 물어본 거야, 중현아? 겹치는 거. 겹치는 원소가 1, 2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얘 1 있네. 그럼 얘도 1 있어야 돼. 얘가 2가 없는데 그럼 얘가 2네. 그러면서 얘도 2를 가져야 돼. 그러면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A가 2라고 해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인 거네. 민수분해하면 2 하나 1 하는데 여기 마이너스겠지.
그래서 인수분해 풀면 A는 뭐 나오냐? A는 2 아니면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그럼 둘 중에 뭔지 확인해 봐야지. 지금 자, 스몰 a가 2라고 해봐. 그럼 집합 A는 원소가 뭐가 되는 거냐? 1하고 3하고 2 집어는 뭐 나와? 2 나오겠지. 2 나오는 걸 찾은 거니까. 두 번째 B는 집합 B는 2 집어는 뭐 나와? 3하고 4하고 5가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겹치는 원소가 1, 2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이 새끼 틀렸네. A가 마이너스 1인가 보지. 스몰 A가 마이너스 1이면 라지 A 집합은 뭐가 되는 거냐? 1하고 3하고 2겠지. 얘도 2 나오는 걸 찾은 건데. 그 다음 집합 B는 뭐가 되냐? 집합 B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하고 1하고 2가 되는 거지. 그럼 겹치는 원소가 1, 2 맞아? 맞네. 얘가 답이네. 라고 찾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 다음. 7번. 다음.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달래. 옳지 않은 것을 골라달래. 자, 이거는 읽고 이해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야. 자, 가볼게. 야,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부분을 제거하면 뭐만 남아? A만 남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A의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을 구하면 공집합이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채아야? A랑 A가 아닌 부분은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중에 하나에 맞을까 틀릴까? 맞아? 맞죠? 그렇죠? A랑 A가 아닌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어디 있어? 그지? 짝수들과 짝수가 아닌 부분이랑 공통 부분은 없는 거야. 그지? 그런 느낌이야, 맞지? 맞는 말이야. 공집합이다 했으니까. 자, 이어서 A는 전체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전체의 여집합이 뭔데? 아까 했는데 전체 여집합이 뭐지? 공집합, 공집합. 야, 근데 어떻게 A가 공집합에 포함돼? 아닐 거 아니야. 틀렸지. 얘가 답이네. 나머지도 읽어보자.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하면 뭐가 나와야 돼? 혜진아, A랑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뭐야? A랑 A의 여집합을 합하면? A? 전체가 이렇게 있어.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A가 이거라고 해봐. 그럼 A의 여집합은 어딜 얘기하는 거야? A가 아닌 나머지 여기가 다 A의 여집합인 거야. 그 A랑 A의 여집합을 더했대. 뭐가 나와? 전체가 나와요. 전체. 이해가? 그치? 전체가 나와요. 전체. 그래서 얘는 전체인 거야. 그럼 그 전체 집합과 A랑 교집합을 구하면 뭐가 돼야 돼? 그럼 A가 돼야지. 전체랑 A랑 겹치는 부분은 A밖에 없어. 이게 맞는 말이지. 다음 5번은 야, A랑 B랑의 교집합이 A랑 B랑의 합집합에 포함되니?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 이거는 A가 이거고 B가 이거면 A랑 B랑의 교집합이 이건데 이게 당연히 A 합 B 안에 들어있겠지. 너무 당연하게 맞다. 그래서 답은 뭐야? 3번이 틀렸다. 다음 8번 전체 집합 이거에 대해서 다음 두 부분집합 A, B가 자 나왔다. A 교 B가 B래. A 교집합 B를 구했는데 B가 나왔다라는 건 자 누가 큰 건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한번 해보자. 자 이거일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A랑 B랑 교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다라는 건 첫 번째 요 그림이야, 요 그림이야, 민성아? 오른쪽 그림인가 봐. A랑 B랑 교집합했는데 B가 나왔어. 그럼 요 그림이라고 체크를 하고 들어가 보자. 1번. 그럼 이 그림일 때라고 했잖아. 이 그림일 때 1번. A랑 B랑 합집합을 하면 A가 나오죠. 그죠? 맞습니다. 나옵니다. 그 다음 A랑 B랑 합집합을 하면 A인데 A가 A에 포함된다는 건 맞는 말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포함되는 건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야? 이게 아니겠지. 그치? A에서 B를 빼면 여기 테두리가 남아야지. 다 몇 번이야? 3번이 틀린 거다라고 하는 거지. 자 4번 가보자. 4번 어려워.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데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해봐. 그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뭘 의미하는 건지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야 요게 B면 B의 여집합은 요 안쪽에서의 바깥쪽이야. A가 이거면 A의 여집합은 이거에서의 바깥쪽이거든. 누가 더 영역이 많을까? B가 더 많은 거야. 맞지? 더 작은 부분에서 퍼지는 거고 얘는 더 큰 부분에서 퍼지니까 B의 여집합이 훨씬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참인 거지. 그래서 다 맞는 거야. 3번이 틀린 게 맞는 거야. 그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다음 9번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대. 자, 이것도 봐봐. A랑 X랑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다라는 건 누가 안쪽에 있고 누가 바깥쪽에 있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A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X가 안쪽에 그려져 있나 A가 안쪽에 그려져 있나를 생각하는 거야. A랑 X랑 교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다라는 건 어떤 그림이어야 돼? A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 안에 X가 있어야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A랑 X랑 교집합에 X가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면 맨날 내 그림 두 개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 이어서 두 번째. A 차집합 B라는 어떤 집합이랑 X랑 합집합을 했더니 X가 나왔대. 그 말은 누가 더 큰 거냐 하면 얘가 더 큰 거라는 게 그려져야 돼. A 차집합 B가 뭔데? A에서 B 빼봐. 뭐 나와? A 차집합 B는 뭐라고 쓰면 될까, 수아야? 사랑 16? 그거는 그럼 1은? 그거는 너가 지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 그건 교집합을 구한 거야. 너는 교집합이 뭐야? 겹치는 원소를 구한 거야. 차집합은 뭐라 그랬어? 겹치는 걸 빼라니까.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야 돼. A에서 B랑 겹치는 걸 빼봐. 얼마야? 뭐 남아? 7, 10, 13. 이게 차집합인 거야. 그래서 A 차집합 B랑 X랑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대. 내가 요게 뭔지 모르겠지만 잠깐 C라고 한번 해봐. 그럼 야, C랑 X랑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다라는 건 X 안에 C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합집하면 C가 나오잖아. 그래서 A 차집합 B가 여기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원소 뭐? 7, 10, 13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아, 이 X라는 건 A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면서 얘를 부분집합으로 가져야 되니까 결국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이거와 이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다 푸는 거야. 그래서 7, 10, 13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다음 10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가 6, 7이고 B 차집합 A가 3, 4일 때 A 교 B가 5일 때 다음 요거의 값을 보여달래. 자, 가보자. 전체가 9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까지만 가능한가 봐. 9보다 작은이니까. 그럼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A 차집합 B가 어디라고? A 차집합 B.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 제거한다고. 뭐 어디가 6, 7인 거냐면 여기가 6, 7인 거야. 여기가. 그 다음에 B 차집합 A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지. 3, 4. 그 다음 A 교 B는 5를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그럼 언급을 안 한 영역이 여기잖아. 그럼 분명히 여기 바깥쪽에 9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5, 6, 7, 8까지는 여기 바깥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너네한테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구하라. 이거 구하라, 이거. 근데 A 여집합이랑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이 돼야 돼.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을 찾아야 돼. 근데 그게 어렵거든. 그게 어려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니네가 머릿속으로 물론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 나오긴 나와. 생각해도 돼. 근데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냐? 요렇게 생각해도 돼. 이게 뭐냐면 아까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뭐라 했냐면 집합도 부정하고 합집합도 부정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다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A 합집합 B에 대한 여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A 합 B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뭐만 남아? 1, 2, 8만 남는 거야. 그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 11이다 라고 풀어주는 거지. 이렇게. 다음 11번. 전체 집합 이거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얘를 간단히 해달래. 잘 봐. 우리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까 연산법칙에서 배웠던 게 겉과 속이 같으면 결합, 겉과 속이 다르면 분배라 그랬어. 그럼 자, 얘 어떻게 풀 거냐? 일단 A 교 B 연은 일단 냅둬. 그 다음 합에 A 차집합 B 여집합을 뭐라고 쓸 수 있냐? 앞교 뒤 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거지.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맞지? 앞교리요. 그럼 얘는 A교가 둘이 똑같거든. 그래서 A교로 묶는 거야. 그럼 얘는 B, 여, 합, B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겉과 속이 다르면 분배 법칙이라며. 그래서 A교를 이렇게 분배하면 얘인 거야. 그럼 얘를 거꾸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인수분해 느낌. 묶어낸 거야. A교로. 그렇지? 그러면 B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을 구하면 뭐가 나와 하는 거야? B 전체. 그치? B랑 B가 아닌 부분의 합집합을 구하면 전체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뭐야? A랑 교집합, 전체 집합을 하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돼? A가 된다 이거지. 그 답이 A야. 근데 A라고 주면 되는 걸 저렇게 준 거야.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알겠지?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자, 한 번 더. 자, 연습 좀 해볼게. 잘 봐. 연산 법칙. 자, 요거와 항상 같은 집합을 구해달래. 자, A 차집합 B 여교 B래. 자, 얘 풀어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A 차집합 B는 아까 뭐라고 바꿀 수 있다 했지, 소정아? 차집합은 앞교 뒤여의 여교 B라고 써있는 거야. 아, 모를 수 있지. 오늘 처음 배웠는데. 근데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력은. 그치?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데, 그치? A교 B 여의 여인 거잖아. 그럼 드모르간 하면 어떻게 돼? 얘는 여집합이 있긴 하지만 드모르간은 어쨌든 똑같다고. 부정하면 돼. 그럼 A 부정은 A여. 교집합의 부정은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가 되는 거지. 그거에다가 교 B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얘를 보면 뭐가 느껴져야 되냐? 겉과 속이 다르니까 뭐야? 분배인 줄 알았는데 B가 똑같으니까 뭐야? 흡수라서 얘는 B다라고 푸는 거야. 얘는 B인 거야. 그래서 나머지 여기들 중에 뭘 찾아야 돼? B랑 똑같은 걸 찾아야 돼. 그거는 너네가 한번 해봐. 이건 내가 추가적으로 더 풀어준 거니까 한번 해봐. 알겠지? 다음 시간 안 되면 오답 해줄게. 12번. 다음 주 n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N이라고 할 때 다음 중 집합 이거와 같은 거. 자, 가보자. 어떤 배수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래. 무슨 말이냐면 A3이라는 건 3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고 A8이라는 건 8의 배수를 얘기하는 거야. 3의 배수랑 8의 배수랑 합하면 뭐의 배수야? 합했대. 합한다라는 건 뭐야? 그 원소를 다 더하는 거거든. 그럼 뭐야? 3의 배수여도 되고 8의 배수여도 되고 24의 배수여도 되는 거야. 그럼 뭐의 배수라고 딱 말할 수가 없어. 실제로.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를 먼저 분배하는 거야. 이렇게. 얘를 먼저 분배하면 이렇게 써도 되거든. 잘 봐. A3에 교 A12 A8에 교 A12라고 써야 된다. 그거의 합인 거야. 그 지금 물어볼게. 3의 배수랑 12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뭐의 배수일까? 3의 배수랑 12의 배수의 교집합. 12의 배수. 왜? 3의 배수들과 12의 배수의 겹치는 부분은 12의 배수인 거야. 그럼 8의 배수랑 12의 배수의 교집합은 뭐가 돼? 24의 배수가 되는 거야. 24의 배수. 그거의 합집합을 구하래. 24의 배수랑 12의 배수를 합하면 뭐의 배수라고 하면 될까? 12야 24야. 합집합이야, 합집합. 12의 배수는 12, 24, 36, 48 이런 식으로 할 거고 24의 배수는 24, 48 이렇게 48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이걸 합한 다음에 그럼 뭐의 배수라고 하면 돼? 12의 배수가 돼. 합하는 거니까. 교집합이 아니라. 다 뭐야? A12를 찾아주면 돼. 다음. 13번. 다음 보면 부등식 요거에 대해서 집합 A교 B를 구해달래. A교 B. 자, A집합의 범위를 좀 구하면 A집합은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뭘로 되냐면 쟤는 X-4 하나 X-2 하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럼 얘는 X값 범위가 뭐가 되냐면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4보다 크다. 요거는 2차 부등식이죠. 혹시 나는 2차 부등식을 잘 모른다. 없어? 이렇게. 그럼 요거지. 그럼 이거 범위가 이제 요거 집합 A일 거고. 집합 B는 저것도 인수분해가 되더라고. 3 하나 1 하나에 4하고 3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9, 얘랑 얘랑 곱하면 4거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인가 봐 이렇게. 그래서 얘는 3x 플러스 4 하나 x 마이너스 3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그래서 요거라서 얘는 x값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랑 얘랑 교집합을 구해달라는 건 뭐 해달라는 거야? 겹치는 부분 구해달라는 거야. 겹치는 부분. 잘 모르겠으면 뭐 하면 되냐? 부등식이니까 그리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 2 3
자, 가보자. 첫 번째.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 2보다는 작거나 같고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얘는 이렇게.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얘네들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치? 뭐라고 쓰면 돼? 아,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요. 뭐보다는 작아?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라고 써주면 되겠네. 그치? 근데 이렇게 쓰면은 집합이 아니거든. 집합은 어떻게 써야 되냐? 집합을 표현하는 법 우리 배웠잖아. 얘는 이렇게 써야 돼. x 바 x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써줘야 정확한 답이야. 알겠지? 이것만 쓰면 답이라고 원래 인정 안 돼. 저것처럼 저렇게 써줘야 돼. 집합처럼. 이렇게 답. 자, 다음 전체 집합 이거의 두 부분 집합 마지막이야. 요거까지만 할 거야. 요거에 대해서 연산별이란 연산이 뭐냐면 A 합 B에서 A 교비를 빼는 거래. A 합 B에서 A 교비를 빼는 게 어디냐? 잘 봐. A라는 집합이 여기 있어. B라는 집합이 여기 있다고 여기서. 자, A 합 B에서 A 교 B를 뺀대. 저 별이란 연산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합집합해서 앞에 거랑 뒤에 거의 교집합 뺀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합집합해서 앞에 거랑 뒤에 거의 교집합을 제거하면 어디만 남냐? 여기만 남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모양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얘가 너무 유명해서 이름까지 있어 얘는. 대칭 차집합이라 그래. 대칭 차집합. 그냥 이 차집합이 양쪽이 대칭으로 나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는 기호도 나오는데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이렇게도 표현해. A 차집합 B 합 B 차집합 A라고도 합니다. A에서 B를 뺀 거랑 B에서 A를 뺀 걸 합한 거야. 요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지 이렇게 줄지 몰라.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줄 때도 있는 거야, 소정아.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줘도 이렇게 풀 거야. 알겠지? 이렇게 주면 아, 대칭 차집합이구나 느끼고 그냥 얘라고 생각하고 풀어. 왜냐면 얘가 제일 편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돼. 그래서 A랑 B랑 연산하라고 하면 A랑 B랑의 합집합에서 A랑 B랑의 교집합을 빼면 되거든. 잘 봐. A랑 공집합이랑 그 대칭 차집합 연산을 하라고 하잖아. 그럼 A랑 공집합의 합집합이 뭐야? A.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이 뭐야? 공집합. 둘이 빼면 뭐야? A. 그래서 얘 맞는 거야. 들어봐. A랑 합집합을 구하면 뭐야? 그것도 A. A랑 교집합을 구하면 그것도 A. 둘이 빼면 공집합인데 왜 A야? 틀렸지. 얘가 틀린 거야. 2번이 틀린 거야. 자, 가보자. 전체랑 공집합이랑 합집합 구하면 뭐야? 전체랑 공집합이랑 교집합 구하면 공집합 빼면 전체인 거야. 전체랑 A랑 합집합 구하면 전체랑 A랑 교집합 구하면 A고 그 전체에서 A를 빼면 A여가 되는 거야. 얘는 너무 당연한 건데 또 A랑 B랑 합집합이나 B랑 A랑 합집합이랑 똑같다며 순서가 바뀌어도 되는 거야. AB 합집합에서 AB의 교집합을 빼나 BA 합집합에서 BA 교집합을 빼나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교환 법칙이 가능하다도 기억해두면 좋아. 알겠지? 그리고 잠깐 대칭 차집합을 이렇게 두 개로 줄 수도 있지만 얘는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 A 차집합 B는 앞교 뒤여라고 쓸 수도 있지. 얘도 비교 A여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줄 수도 있어. 얘는 어떻게 줄 수 있냐? 이렇게 줄 수 있어. A 합 B 교 A 교 B여라고 쓸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앞에 거 차집합 뒤에 거잖아. 앞교 뒤여로 바꿔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표현 중에 뭘 줄지 모르는데 나는 얘가 제일 좋아. 알겠지? 요거 적어놓고 대표 문제 풀어봐.